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시절의 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의 엄마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되었고 그 아저씨와 살림을 합치게 되면서 저랑 엄마는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인생에 오점이 남았다는 좌절감도 있었고 주눅든 저의 마음도 헤아리느라 그랬던지 혼인신고는 안 한 채로 그저 들어가 사는 것으로 일단 시작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 집은 알부자라고는 했지만 그저 그런 살림의 시설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흘러넘치는 가정이었고 3명의 아들과 가장이 사는 남성 중심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그저 먹고 살 정도로는 벌었기에 가정 경제는 조금쯤 숨 돌렸다 싶었지만 여자가 없는 집안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저한텐 모든 것을 다 져주고 우리 위주로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 집 오빠들은 다들 저와 나이 차이가 많아서 큰 오빠가 저보다 12살 위였고 막내 오빠가 8살 위일 정도로 겨우 20살인 제 입장에서는 다들 무척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과묵했던 막내 오빠가 저를 유달리 챙겨주어서 휴일이면 시내에도 데려가주는 등으로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오빠는 친엄마가 자신을 낳고는 돌아가셨단 얘기를 듣고는 성장기 내내 마음 아파하면서 엄마를 그리워한 마음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배어 있었기에 저는 오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가을에 오빠는 저와 시내에서 영화를 보고 오는 길에 소주에 곱창을 사주며 그걸 먹고 스트레스 확 풀고 열심히 중간고사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은행잎이 사방으로 떨어진 길을 걷고 싶다고 하자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뜻밖의 비가 내리는 바람에 우리는 어느 건물 입구 계단에 잠깐 앉았다 가기로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길거리 쪽으로 스피커를 내다 놓은 어느 가게에서 울려 퍼지는 곡이 유달리 마음을 촉촉이 파고들었고 10월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으며 우중충한 날씨가 한몫해선지 건물로 드나드는 손님도 없었습니다. 오빠는 감상에 젖은 얼굴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피웠고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그의 옆 얼굴이 아주 섬세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 며칠이 흘렀고 오빠의 애인이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이미 얼굴이 익은 그녀를 위해 2층 방에 간식거리를 갖다 주었을 때 오빠의 애인이 고개를 들어 맑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빠만큼이나 수줍고 말수가 적었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자신의 곁을 잘 내어주지 않는 느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빠와는 꽤 오래 사귀었던지 서로의 식구들이나 상대의 친구들 이야기를 척척 잘 알고 있었고 제가 그 자리에 같이 끼는 것이 곤란할 수 있었는데도 내색하지 않고 친절히 잘 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상하게 그녀가 제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것이 있었기에 스스로 위축돼 있던 상황이라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아주 서늘한 눈으로 오빠와 저를 번갈아 보면서 꽤 차가운 표정을 슬며시 짓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오빠와 저에게 이미 비밀이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 오던 날 건물 계단에서 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모종의 감정에 휩싸였고 떨리는 입맞춤을 시작으로 자연스레 손을 잡고 지하 계단 아래에 아무도 안 올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빠가 이끄는 대로 그저 내맡겼고 그것은 시험 스트레스를 날린다는 이유로 저 혼자 매일 밤 은밀히 즐기던 것과 비교해 엄청난 생동감과 몇 배의 환희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음날 치를 어려운 과목에 걱정이 하나도 안 될 정도였고 그 순간을 잡지 않으면 늘 갈망했던 아주 소중한 무엇인가를 놓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막내 오빠는 제게 변함없이 대했고 오히려 둘 사이에 비밀이 생겼기에 더 다정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기대하게 만들었으며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는 2층 공부방에 노크하고 들어와 잔잔한 말투로 격려의 이야기를 하며 언제나 제 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계단에서의 일들과 그 순간의 감정이 결코 저 혼자만의 것은 아니었구나 하며 안도라고 더 오빠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계속 익어가서
서로의 더 깊은 마음을 확인할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밤에 그와 승용차 안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 입술에 입맞춤하면서 나를 사랑하려고 하길래 제가 멈추었습니다. 오랜 시간 밭둑길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오빠와 모호한 욕망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중에 저는 막연한 두려움과 번민을 겨우 외면하며 사랑에 집중하던 중 문득 엄마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온 여자였단 생각이 들었고 그런 엄마가 겨우 행복을 붙들었는데 제가 오빠와 이런 짓을 하면서 엄마의 행복을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애초에 폭력적이고 말도 거칠게 하던 아빠가 주도권을 잡던 가정에서 자란 저는 남자란 존재를 증오하고 혐오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에 들어오면서 남자가 있는 따뜻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남자가 그 이상으로 얼마나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인지를 젊은 나이에 알아버린 것이 어쩌면 화근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말을 듣자 오빠는 얼마쯤 실망하는 빛이 일었지만 제 의사를 존중하고는 제게 가볍게 입을 맞추고 흐트러진 제 옷을 바로 잡아주고는 앞쪽 운전석으로 넘어가 시동을 켰습니다. 몇 달이 흘러 엄마와 아저씨는 곧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부탁으로 막내 오빠와 함께 시내로 가서 부모님 예식장으로 쓸 아담한 한식당을 예약하고 왔는데 오빠는 돌아오는 길에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한적한 곳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나에게 입맞춤을 하며 적극적으로 애정을 보여주면서 이전에는 받아본 적 없고 도저히 견뎌내지 못할 환희로 이끌어주면서 나를 아껴주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설득을 했고 더 이상 이런 만남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직 우린 가족으로 묶인 사이가 아니지 않냐며 조금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오빠는 그 무렵에 애인과 다투는 전화를 받는 등으로 많은 복잡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안정을 얻으려 하는 것 같았고 제가 잠시라도 그의 여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 떨군 채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비밀을 평생 묻어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미 일어난 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평생 마음 조이며 살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엄마와 저는 아저씨의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내 오빠의 애인이 사람을 시켜서 우리의 행각을 이미 증거로 다 만들어 놓고는 아저씨를 만나서 정황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그녀를 찾아가 매몰차게 때리고 헤어졌다는 것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엄마에게서 들었습니다. 배달은 오빠와의 추억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새 아이의 엄마예요. 신랑과는 선을 봐서 만났는데 착하고 바른 심성에 반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어르신들의 소개로 만나서 그런지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외아들의 외로움을 많이 타던 신랑의 바람대로 아이는 주신 대로 낳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 후 연년생으로 아이 셋을 낳게 되었죠. 고만고만한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기쁨은 3배였어요. 소박하게 시작한 살림이었지만 건강하게 쑥쑥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했죠.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어느 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가고 있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였어요. 아이들을 둘러엎고 미친 듯이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남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스스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결국 남편은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남은 것은 어린 3남매뿐이었어요. 끝없는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맡기고 하루에 2~3개씩 일을 하면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그날도 마트에서 일을 끝내고 식당에서 서빙과 설거지를 한 후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엉망인 집안 곳곳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기댈 곳이 하나 없었죠.
현실의 깊은 절망감과 외로움 그리고 서러움은 눈물이 되어 흐르곤 했어요. 그렇게 1년을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젠 괜찮다고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살아가도 누군가 남편의 존재를 물어오면 먹먹해지는 마음을 추스리기 힘들었어요. 1년 동안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방치돼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돈을 적게 벌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시 출퇴근이 가능한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고 경력이 단절되어 취업하기 힘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틈틈이 따놓은 자격증을 무기로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냈죠. 나이 때문에 1차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합격을 한 것이 아닌데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면접에 가서 진심으로 열정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지켜야 할 아이가 셋인데요. 부끄러울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죠.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결국 최종 합격하게 되었고 정식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녁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 기뻐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나이 많은 신입이지만 뭐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직원분들은 모두 친절하고 좋으셨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회사 생활을 하던 중 외부에서 영입한 새로운 팀장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직속 팀장님이어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새로 오신 팀장님이 이름도 모습도 여전히 생생한 제 20살 때 첫사랑 오빠인 거예요. 보는 눈이 많아 티를 못 낼 뿐 팀장님도 저를 알아보고 흠칫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업무가 끝나고 팀장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회사 밖에서 만나 얘기 좀 하자고 하셨죠. 회사를 나와 다른 지역에서 팀장님과 만나게 되었어요. 팀장님이 아닌 첫사랑과의 만남이었죠. 철없던 시절 작은 오해로 헤어지고 긴 세월을 돌아 다시 첫사랑을 만나다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 오빠도 감회가 남다른지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오빠는 주름이 생기고 살이 찌긴 했지만 20대 초반에 해맑던 미소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괜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었어요. 그냥 건강하게 다시 만난 것만으로 감사하기로 하고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했죠. 아는 사람이 직장 상사일 때 불편해지는 건 오빠나 저나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이 회사는 저와 아이들에게 너무 소중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나 일로 업무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팀장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서로 윈윈하자고 했죠. 그러던 중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쟁업체에 그 자료가 유출된 거죠.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야근까지 불사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제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어요. 감사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억울하고 분했죠. 열심히 최선을 다한 대가가 누명인가 싶었거든요. 결국 팀은 해체되고 저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고 팀장님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억울함에 한동안 진정제와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 셋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참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그 사건 이후로 팀장님께는 차마 연락을 할 수 없었어요. 저도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된 팀장은 더 억울하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팀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본사 감사팀의 협조를 얻어 치밀하게 CCTV를 분석한 결과 진짜 범인을 찾아냈다고요. 범인은 같은 팀에서 가장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사원이었어요. 그 사원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오빠와 만나게 되었죠. 둘 다 큰일을 겪고 잘 마무리된 후라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참을 울고 웃고 했네요. 오빠는 저와 헤어지고 많이 힘들었었다고 해요. 군대에 가고 다시 유학을 떠났는데 돌아보면 참 비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이가 차 선을 봐서 급하게 결혼을 했는데 인연이 아니었는지 결국 헤어지게 되었대요. 제가 살아온 삶을 들은 오빠는 안타까운지 한참을 침울한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젊고 푸르던 우리였는데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되었을까라며 말하는데 저도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오빠와의 만남은 한결 편해졌어요. 오빠를 만나면 아무 걱정 없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아 편하고 좋았어요. 오빠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라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빠를 좋아하는 건 맞지만 무거운 현실의 짐을 오빠에게 주고 싶지 않아 거절했어요. 괜찮아,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날 오빠의 넓은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면서 깊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하나가 되어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힘든 시기를 겪고 나의 남자와 지내는 이 시간이 정말 아늑하고 포근하더라고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앞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느끼는 감정에 귀 기울이며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려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약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타고난 성격이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흔히 말하는 나대는 성격이라 어렸을 때부터 사고도 많이 치고 다녔죠. 그럼에도 제가 꾸미는 것도 워낙 좋아하고 본판 자체도 보통의 남자애들보다는 잘생긴 편이라 여자가 끊이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경험도 빨리 하고 여자 다루는 것도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약간의 표정 변화나 행동 변화도 귀신같이 눈치챌 지경에 이르렀죠. 거기다 한 여자에게 금방 질리고 워낙 성에 관심이 많아 제가 바람기 많은 사람이라는 걸 진작부터 깨달았어요. 대학생 때에도 뭣도 모르는 신입생을 꼬셔서 잘만 사귀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이 군대에서 여자친구에게 차여 눈물을 흘릴 때도 저는 달랐어요. 오히려 여자들이 저에게 매달렸지 저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런 저도 나이 들면 조금 변할 줄 알았는데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아직 30대 초반이 된 저는 여전히 여자만 보면 어떻게 꼬셔볼까 생각하는 철부지네요. 아무튼 최근 저는 이직을 했는데요. 원래는 살짝 덜 알려진 중견기업에서 영업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언제나 이직해야겠다 생각은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직을 할수록 연봉도 올라가고 근무 조건이 더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제약회사의 영업직 공고가 떴고 지원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워낙 경쟁이 쟁쟁해서 붙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기존 인원이 퇴사하게 되면서 급하게 구하게 된 거라 영업 쪽의 경력을 중요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저를 좋게 봐주셔서 이직을 하게 됐죠. 물론 제가 이렇게 뺀질거리는 것과는 다르게 꽤나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좋은 곳이라는 건 덤이었겠지만요. 그렇게 입사 후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굉장히 힘들긴 했어요. 새롭게 배우는 많은 용어들과 병원장들의 갑질이 짜증나기도 했지만 하다 보니 그 일도 적응됐죠. 저는 지방에 있는 영업소에서 근무를 하게 돼서 손에 인원이 많지 않았는데요. 영업이 대부분이라 남자들이 훨씬 많았고 여자는 총 3명 정도밖에 있지 않았어요. 어딜 가나 어떤 여자가 있나 스캔해보는 습관이 있는 저에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죠. 뭐 굳이 회사 내에서 여자를 만나지 않아도 길은 많다 생각해서 딱히 별 생각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소장님이 제 환영회 겸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며 회식을 하자고 하셨어요. 술도 워낙 좋아하던 터라 또 입을 막 털며 소장님에게 너무 좋다고 아부를 떨었죠. 그렇게
그 주 금요일 회식 자리가 시작됐는데요. 소장님이 누구랑 통화를 하더니 장소를 알려주더라고요. 저희 지점 사람들은 다 모였는데 또 누가 오는 건가 궁금했는데 일단은 술을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여자가 도착했고 소장님은 잠시 소개해준다며 주목을 시키더라고요. 술이 살짝 들어가 알딸딸한 상태였는데도 그녀는 몸에 딱 붙는 오피스룩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도시적인 미인이었어요.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정장 입은 배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하여간 그녀는 알고 보니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복귀하게 된 회계 직원이더라고요. 지점 내 인물이 없다 생각했는데 진짜 인물은 숨겨져 있었던 거였죠. 육아휴직이라면 아이를 낳은 몸이라는 건데 그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피부도 탱탱하고 웃을 때는 심지어 귀엽기도 한 그런 사람이라 저 사람이다 딱 감이 오더라고요. 저는 얼른 그녀에게 다가가 신입이라고 잘 부탁드린다며 막 꼬리를 살랑거렸고 그녀는 살짝 웃으면서 잘 부탁한다고 말을 했죠. 그렇게 첫 회식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저는 시간이 나서 지점에 들를 때마다 그녀랑도 수다를 많이 떨었어요. 제 모습을 보면 누구나 오해를 할 만한데 제가 워낙 여기저기 말을 많이 걸고 다니고 벌써부터 관종이라고 소문이 나버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녀도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얼른 자리 가라며 살짝 나무라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능글맞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죠. 저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을 물어보다가 점점 더 사적인 이야기까지 물어봤어요. 육아휴직은 몇 년 하신 건지, 어떻게 복귀하게 되신 건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육아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한다면 자기 아이를 자랑하기도 하고 남편 자랑을 하기도 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래서 눈치 빠른 저는 바로 알게 됐죠. 아이를 낳긴 했지만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구나 하는 거려. 저는 그녀를 꼬시기 쉽겠다 생각했고 회계 관련한 문제를 물어본다는 명목으로 개인 카톡도 점점 더 늘려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녀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길래 무슨 일 있냐 물어봤는데 진짜 툭 치면 울 것 같이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변화를 얼른 눈치채고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지점 내 사람들에게 신입이 커피 한 잔씩 쏜다며 다녀오겠다 말하고는 그녀 보고 손 좀 도와달라며 일부러 데리고 나갔어요. 카페로 향하면서 슬쩍 그녀에게 물어보니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고민이 많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경제력이 좋아서 육아휴직 뒤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뒤 사이가 특히 더 안 좋아졌다고요. 돈도 많고 조건이 좋은 남자라 부모님이 워낙 마음에 들어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결혼했는데 솔직히 사랑하는지도 모르겠다 했어요. 집에만 가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 들어가기도 싫다 했죠. 저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는 그녀를 보고 저는 그녀는 이미 저를 많이 믿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괜찮으시면 같이 술 한잔하며 말동무해드리겠다 했고 그녀는 흔쾌히 좋다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제가 자주 가는 술집으로 그녀를 데려갔고 은근슬쩍 그녀의 남편을 까내리고 그녀가 불쌍하다는 둥 그런 얘기로 환심을 샀어요. 어느 정도 그녀가 취기가 오른 것 같아 옆으로 자리를 옮겨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스킨십도 했죠. 그녀는 너가 보기에도 내가 좀 안쓰럽지 않냐며 취한 눈으로 절 쳐다봤고 저는 이때다 싶어 그녀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술집이 스킨십하기 좋게 딱 방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녀는 제 스킨십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모양새를 했고 저는 나지막히 그녀의 뒤에 모텔로 가서 더 마시자 했어요. 그녀는 쿨하게 그러자며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이것저것 사들고 들어간 모텔방에서 우리는 술은 쳐다도 안 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저도 술에 취했다 보니 그새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보니 그녀는 이미 없더라고요. 카톡 하나 남겨놓지 않은 걸 보니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는 싶었구나 생각했죠. 아무튼 그 뒤로 그녀와 저는 회사 내에서는 직장 동료로 가끔은 서로 원하는 걸 얻는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그녀도 딱히 저에게 더 큰 무언가를 바라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제 딴에는 오히려 편한 느낌이네요. 들키지만 않으면야 저야 손해볼 것 없어서 일단 다른 맘에 드는 여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녀와 함께해야겠죠. 약간은 재수 없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형님들도 뜨거운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걱정이 좀 많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애인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저에게는 얼마 전부터 서로 몰래 사랑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도 가정이 있고 그 사람도 가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친한 언니의 남편인데 사이가 좀 힘들어졌어요. 운동하면서 친해진 언니인데 관리를 되게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남편 얘기를 하면서 어리고 힘 좋아서 만나다가 결혼했는데 40대 다 되니까 다 필요 없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워낙 50대처럼 보이지도 않고 진짜 휙 보면 30대 중후반까지도 볼 정도로 관리를 잘했거든요. 거기다가 재테크랑 부동산 이런 거에 얼마나 감각이 뛰어난지 일도 안 하면서 관리도 하루 종일 받으러 다니고요. 어린 남자친구들도 종종 만나는 것 같은데 여자들 사이에서는 나름 되게 멋있게 사는 언니예요. 언니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신세계죠. 저는 남편이 저보다 8살이나 많고 둘 다 아직도 일하고 있고 집에 있지만 프리랜서라 바쁘거든요. 맨날 쇼핑하고 놀러 다니고 그런 거 얘기 들으면 같은 아파트 사는데 다르구나 생각도 들어요. 남편도 무려 9살이나 어리고 그냥 회사 설렁설렁 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 연도 초에 건강검진 받고 몸 상태가 너무 망가져서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시작하다가 친해져서 친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평판도 좋고 쿨하게 잘 사는 언니인 것 같아서 나름 마음속에선 부럽고 시기도 나고 그랬죠. 그러다가 집 근처에서 호프 한잔하게 나오라고 연락이 와서 나가서 둘이서 맥주 한두 잔씩 먹으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근처에 왔다면서 혹시 합석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길래 저야 괜찮다고 했죠. 어차피 저희 집 남편은 그날 야근이기도 하고 저희는 아이도 엄마가 봐주셔서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좀 있으니까 남편분이라고 왔는데 너무 괜찮으신 거예요. 멀끔하고 나름 귀엽게도 생기시고 왜 그렇게 어린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나 이해가 가더라고요. 심지어 둘은 딩크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연애하는 것처럼 사이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술이 좀 들어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은근히 언니가 남편을 무시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얼굴이 민망해가지고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재미있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둘이서 나이도 같아서 친구 나이 또래라 이야기도 잘 통하고 옛날 얘기하면 재미있고 그렇더라고요. 이후로도 몇 번 만났는데 어느 날 술 한잔 같이 하고 있는데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한 친구인데 지금 뭐 남편이랑 싸우고 어쩌고 난리도 아니라면서 얼른 가봐야겠다고 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남편분도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괜히 쫓아와봤자 친구가 민망해할 거라면서 혼자 가겠다고 자리 계산하고 들어가라고 하면서 훌쩍 가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좀 민망하게 있다가 자리 정리하고 갈까. 이랬더니 시간 되면 한 잔만 더 하고 천천히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몇 번 보다 보니까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고 편해지기도 해서 알겠다 하고 막 이야기를 했죠. 언니 역시 이렇게 둘이서만 마시는 건 처음인데 술을 먹다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뭐 집에서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서 와이프만 보면 전처럼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서요. 처음에는 예쁘고 성숙한 누나라서 좋았고 재력도 있고 편안하니까 만나다 보니 그냥 그렇게
자연스레 결혼까지 했대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셔터맨 해도 되겠다면서 놀렸는데 바깥 일 안 하는 건 싫으니까 대충이라도 회사 다니라고 했다나 봐요. 자기는 회사 다니면서 수트 입고 출퇴근하는 모습이 좋은데 왜 사업을 하겠다느니 가게를 하겠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거기다가 주식 한번 대차게 말아먹고 나서는 거의 뭐 집에서는 뇌물단지 취급이나 마찬가지래요. 지금도 자기 데리고 밖에서 술 먹고 이러는 거 다 이미지 메이킹이고 집에 가면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계속 가르치려 든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냥 자기 또래나 어린 여자랑 결혼했으면 여유롭진 않아도 재밌게 살았을 것 같다고 후회한다고 그런대요. 사실 딩크족 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이 갖고 싶었는데 언니가 너무 딱 잘라서 싫다고 몸매 망가지고 인생 망하는 것 같다 했다네요. 뭐 친구 말도 이해가 가고 언니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다정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언니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진짜 은근히 가부장적인데다가 맨날 허구한 날 술 먹고 회식하고 애 육아도 안 도와줬거든요. 프리랜서 하면서 애 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데드라인 다가오면 정신 없거든요. 그리고 일이라는 게 들어올 때 바짝해야 하고 안 들어올 땐 안 들어오니까 엄마가 아이 키우는 걸 도와주시는 거죠. 완전히 반대인 남편이랑 비교가 확실히 돼서 그런가 언니가 배부른 소리 같고 부럽고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잘해보고 싶었는데 자꾸 언니가 거절하니까 잠자리도 안 하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또 구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잠자리는 거의 남편이 원할 때만 하고 그래서 제 욕망도 완전 바닥이거든요. 그냥 하고 싶지도 않고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괜히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나도 남편이랑 잠자리 잘 안 한다, 재미도 없고 강압적이다 등등 하다 보니까 서로 욕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결국 상대 때문인 것 같았죠. 친구가 집에 좋은 위스키가 있는데 한잔 하러 가겠냐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무슨 사인인 줄 알았지만 좋다고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사랑받으면서 잠자리를 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열정적인 여자였구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후로 둘이 종종 스릴 있는 만남을 하고 있어요.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어차피 남편 취급도 안 하는데 싶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 남편의 관심이 아예 없어서 그런가 기분이 나쁜 건지, 이제 와서 아쉬운 건지 저한테 언니가 남편한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전에는 자기가 거부했는데 요즘은 남편이 거부하고 반응도 안 온다면서요. 저랑은 아니거든요. 참 괜히 나 때문인가 싶기는 한데 솔직히 그동안 그렇게 등한시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이 아쉽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밖에서 돈 주고 남자들이랑 술 먹고 도우미도 부르면서 놀고 다 노는 사람이 남편까지 다 독점하고 싶다니까 멋있어 보이던 언니가 욕심쟁이 같더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남편이랑 잠자리 계속 시도해보고 있다. 뭐 오늘은 어찌저찌 한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괜시리 질투도 나요. 이야기 들은 날은 괜히 만나서 주차장에서 아주 진을 쏙 빼놓는데 그러면 또 한참 동안 남편이 안 받아준다고 징징거리더라고요.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저희는 요즘 엄청 불타고 있어서 계속 사이가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운동을 하다 보면 엔돌핀이 분비돼서 순간이 즐겁게 행복하게 느껴진다고 하죠. 그런 순간을 함께 즐기시는 인연이 생기신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는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작년 가을쯤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이랑 모임을 가졌습니다. 나가보니까 저만 야식에 맥주의 배가 개구리처럼 나와 있고 다들 관리하는 남자라면서 말끔하게 나오더군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 이후로 바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운동은 못할 것 같아서 PT를 알아보던 중에 한 헬스장을 알게 됐습니다. 1대1로는
조금 금액대가 부담스럽고 다 같이 하는 그룹 수업인데 또 선생님이 잘 봐주신다고 하셔서 등록하게 됐습니다. 최대 6명이 한 그룹이 된다고 했는데 들어가니까 여성분 2분과 저만 있더군요.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누님이셨고 한 분은 저보다 조금 어린 3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운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말도 트고 알게 됐는데 누님께서는 자식 결혼식 때 뚱뚱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운동을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분은 아이를 낳고 나서 관리를 너무 못하니 남편이 잔소리가 늘어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각자 다이어트라는 목적이 있으니 운동할 때에 서로 도움도 되어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재미있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얼마 뒤 30대 남성분이 같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등록했다고 성격이 좋아 보였습니다. 운동도 제법 하던 친구인지 곧잘 따라하고 생긴 것도 멀끔하니 인기가 많을 것 같더군요. 그룹 수업을 받는 사람들끼리 트레이너 선생님과 단체 톡방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도 말을 곧잘하고 귀여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 2달 정도 지났을까요? 50대 누님이 결혼식이 끝나자 수업을 그만 나오시기 시작해서 다시 셋이서만 운동하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자리가 바뀌면 소소하게 축하 기념으로 트레이너 선생님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갖는데요. 제가 앞자리가 바뀐 날이었습니다. 다 같이 회를 먹으러 가기로 해서 운동을 마무리하고 근처 횟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트레이너 선생님도 30대 중반 정도라 저만 나이가 조금 있고 다들 비슷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술도 가볍게 한 잔 마셨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남자 회원분이 들어오시더군요. 그러면서 형 하면서 말을 거는 겁니다. 조금 취한 것 같아서 보리를 보고 나와 담배를 피우는데 웃으면서 혹시 트레이너 선생님 만나봤냐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밖에서 만난 스토리를 음담패설까지 섞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헬스장 돌아다니면서 좀 괜찮은 트레이너가 있으면 종종 이렇게 만났다고 하더군요. 당황스러워서 밖에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데 계속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2차를 가자면서 다들 들떠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트레이너 선생님은 다음날 이른 시간에 수업이 있으셔서 들어가시고 수업을 받는 저희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코프집에서 한두 잔 하고 있는데 각각 화장실을 간다고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취해서 뻗어있나 찾으러 나갔더니 계단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더군요. 남자 동생 회원이 여자 회원님에게 치근덕거리고 있었습니다. 트레이너 선생님 이야기까지 들먹이면서 말이죠. 너무 싫어하시는 게 눈에 보여서 이러지 말고 얼른 들어가자고 하다가 결국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래저래 좀 안 좋은 꼴도 보고 하니까 운동 나가기가 껄끄러워지더군요. 결국 저도 그룹 수업을 안 나가기 시작했고 남자 회원분도 트레이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게 건너 들어가 못 나오게 됐나 봅니다. 그냥 센터에서 자율운동을 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자 회원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룹 수업 선생님이 바뀌셨고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서 혼자 하고 있는데 심심하다면서 다시 수업에 나오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고민하다가 다시 수업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2주 정도 다니다가 씻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성 회원분이 갑자기 맥주 한잔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좋다고 따라 나서서 둘이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이야기하지도 않던 남편이 구박하는 이야기, 자존감이 떨어진 이야기 등등을 하시면서 말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잘거리는 게 귀엽기도 하고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해서 듣고 있었더니 눈을 맞추시더니 사실 저한테 그날 반했다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계단에서 계속 추행 아닌 추행을 당하고 있는데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준 점이랑 그 사람처럼 말을 쉽게 하지 않는 점이 좋았다고 하더군요. 운동하면서 서로 유대관계도 쌓이고 또 도움도 많이 주면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제 옆자리로 오시더니 어깨에 기대시면서 의지하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을 꺼내주었습니다.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고 저희는 그날 센터가 아닌 침대 위에서 운동을 하게 되었죠.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오늘도 멋지십니다. 운동하는 모습이 활기차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치레로 말한 것들도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집에서 남편한테 구박받으면서 아줌마 소리나 듣는데 땀 뻘뻘 흘리며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해주는 저에게 고마웠다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칭찬을 더 많이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짝 멀리 걸어오면서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전에는 살을 빼야 한다는 의무감에 운동을 나갔다면 이제는 운동을 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좋은 친구로 발전한 지는 2달이 좀 되지 않았는데 퇴근 시간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와이프는 운동을 하고 건강을 찾아가는 제 모습이 멋있다고 말해주는데 사실은 운동을 가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죠. 주변에서도 요즘 좋아 보인다면서 칭찬들을 많이 해줍니다. 운동도 운동이지만 연애를 하면서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기분을 많이 느껴서 짜증도 많이 줄고 담배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수업을 열심히 받고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같이 근처에서 붕어빵 하나를 사서 나눠 먹으면서 집에 데려다 주겠죠. 종종 서로 시간을 내어서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데이트도 하지만 역시 가장 많이 하는 데이트는 헬스장인 것 같습니다. 의도하고자 한 만남은 아닌데 저한테도 이런 인연이 찾아온 게 신기하네요. 검은색 머리를 질끈 묶고 운동을 하는 그녀를 보고 있으면 남편분이 왜 그렇게 구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환하게 웃는 사람인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저에게도 기회가 왔나요?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고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